고교 시절부터 국내 각종 콩쿠르 1위를 휩쓸며 탁월한 재능을 선보였던 피아니스트 임미정. 1997년 산안토니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를 차지하며 세상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던 그녀. 하지만 음악적 성공도 알 수 없는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하던 중 2000년 국내 최초로 북한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하며 그토록 원하던 음악을 통한 세상과의 소통을 경험하게 된다. 음악을 통해 세상에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는 피아니스트 임미정. 지금 그녀를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박할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음악의 힘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또 들뜨게 하고 또 그런 전율을 느끼게끔 하는 음악. 오늘 나오실 분은 음악의 힘으로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고 계시고요. 또 그렇게 실천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피아니스트 임미정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악이 세상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음악을 연주하거나 듣고 있을 때는 보통 우리가 생활하는 상태가 아닌 굉장히 내면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에서는 정치나 종교나 또 모든 편견 같은 것들이 없어진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상태일 때 사람들이 하나가 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는 이미 서로 네. 알고 있는, 그런데 또 오늘 또 게스트분으로 나오니까 또 좀 재밌는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눔 음악회를 하셨다는데 신문에도 나오고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제네바에서는 유엔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있는 도시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제 연주회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설명하는 강연 겸 그러니까 렉처 리사이틀이죠. 그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엔에서는 세상의 많은 기아나 고통에 대한 문제를 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음악이 어떤 식으로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네.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되게 바쁘신데 피아니스트로 국내외 물론 유명하시지만 지금 한 세대 교수로 또 계시고 또 지금 그 사단법인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의 또 상임 이사직을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하고 계십니까? 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이제 음악가는 항상 내면에서도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얻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연주회가 있을 때는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에 음악으로 나누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상호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연주자들은 늘 이쪽에 지금 내면 세계라고 하시는 이쪽에서 보여주고 또 그거를 갖고 가야 되는 사람들은 관객으로서 그 음악에서의 건져갈 것은 그분들의 몫인데 계속 나눈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세요. 왜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클래식 음악은 본질 자체에서는 연주자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서 본질 자체는 나누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요즘은 조금 사회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나와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긴 한데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가들 안에서도 아카데미즘, 무대 위에서의 아카데미즘은 많이 나누었지만 적극적으로 세상의 어려움이나 또 다가가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면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꾸 나눈다는 단어를 쓸 만큼 좀 적극적으로 뭐랄까 다가감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활동들이 제가 이제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네. 피아노를 몇 살 때부터 하게 되셨습니까? 대략 6살 때쯤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 악기를, 그 수많은 악기 중에. 저희 앞집에 피아노 선생님이 이사를 오셨거든요. 아주 어릴 때 되게 단순한 이유로 저희가 하게 그럼요. 되죠. 네,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딸들한테 여자애들은 피아노를 이제 시작을 많이 하게 됐던, 꼭 이제 음악가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붐으로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작하고 보니까 잘한다 옆에서 하게 되고, 또 무슨 연주회 나갈 때마다 엄마가 예쁜 옷도 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했죠. 네. 다른 악기는 그 나이에는 모르셨죠? 뭐 이렇게 바이올린이 있거나 투바가 있거나 뭐. 네. 네. 그 몰랐고, 만일 다른 악기이었으면 계속 하셨을 것 같아요. 음악을? 가끔은 생각을 해봤는데 피아노가 지금도 피아노 건반을 보면 흥분이 돼요. 참 이상한 게 제가 다시 태어나면 피아노 할 거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관심이 여러 군데 많기 때문에. 근데 피아노가 참 예뻐요. 건반이 이렇게 몸에 맞으시구나. 네, 몸에도 맞고 그게 이렇게 어렸을 때도 장난감 피아노를 봐도 흥분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뭐 천장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는 사실 피아니스트가 꿈은 아니었고, 제가 보니까 고아원 원장이 되시는 게, 그래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그 이제 어렸을 때 동화책들을 읽잖아요. 그래서 글을 처음 읽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고아 아이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동화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유난히. 근데 그게 제 마음을 굉장히 사로잡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된 한 7살, 8살쯤 됐을 때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직업이 고아원 원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7살 때. 뭐,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당연히 항상 고아원 원장이요. 그 대답이 나왔어요. 그것도 사실 나눔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종교 교육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인생은,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굴 돕고 사는 거. 그렇구나. 근데 그래서 지금 또 재단을 또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안 가진 사람들에게 또 음악을 나눠 드리려고 하는 그런, 두 개 다 이루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결국 제가 원했던 것들을 중간에 이제 어떤 다른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그래서 그걸 제가 원했던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피아니스트 임미정 씨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피아니스트 임미정. 2005년 남한 피아니스트 최초로 북한에서 초청 연주회를 가졌던 그녀의 남다른 감동. 잠시 후 공개합니다. Heart to Heart. 오늘은 음악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 중이신 피아니스트 임미정 씨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임미정 선생님은 예고 시절 각종 국내외 유명 콩쿠르 다 하셨고요. 또 서울대 졸업 후 피아니스트로 성공가의 그 길을 가고 계셨는데 1980년에 음악 인생에 큰 변화를 느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83년도에요. 사실 이제 지난 언론 매체 80년이라고 나왔는데 83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산가족 찾기. 네. 그때는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국에서 그 이산가족 찾기 행사가 벌어졌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제가 KBS 교향악단하고 이제 협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녹화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방송국에 갔는데 PD 선생님이 이제 기다리라고 그래서 2시간 정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 이산가족 찾기를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가족들의 얼굴을 본 거죠. 고통스러운 얼굴. 일어나서는 안 될 가족, 정말 생이별을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이제 그 영상이 저한테 굉장히 머릿속에 뇌리에 남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협연을 그날 녹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텔레비가 그 프로그램에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게 카메라가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한 2주 뒤에 다시 리스케줄 돼가지고
다시 오라고 그래서 2주 뒤에 갔는데 그 이제 프로그램이 한 몇 달 지속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도 한 2시간 기다리면서 이제 그분들 가족 찾기 위해 모인 분들의 얼굴을 그 고통스러운 얼굴을 또 보고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잊을 수 없는 어떤 장면으로 기억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아마 고통을 사람들 얼굴 면면이 제 마음속에 각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근데 임미정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 고아원 원장의 꿈이었고, 이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 결국은 또 사람들을 돕는, 뭐 음악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인 것 같은데, 뭐 종교 교육이나 물론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지금 큰 맥락을 이루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뻗치는, 아니면 또 나눔, 만남.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나누고 제가 이제 돕는다고 하지만 우리 이제 동양의 고전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교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사실 돕는다는 말은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제 걸 나눠줄 때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예, 그건 뭐 정신적으로 일단 에너지가 생기고. 그럼 되게 이기적인 거네요.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나누는 그 느낌이 좋고, 그걸 보는 게 좋고, 그게 그 저를 고통이 하고. 많이 느껴집니까? 다른 분의 고통이? 예, 좀 그런 편이에요. 텔레비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도 정말 절절한 고통을 텔레비 어떤 프로그램 보면은 그냥 눈물이 흘러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산가족 찾기에서도 그런 큰 감동을 느끼셨는데, 또 바로 2005년에 북한에 초청으로 남한 피아니스트로는 최초 가서 독주를 하셨는데, 그것도 남달랐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88년도 얘기를 88년도에 제가 이제 유학을 갔어요. 뉴욕에 가가지고 줄리아드 음대를 다니게 됐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에 월북 작곡가 곡이 해금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뉴욕 음대 동창회에서 남북 가곡의 밤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행사라는 걸 모르고 선배들이 와서 반주를 해라. 그러니까 반주를 하러 그냥 갔어요. 아르바이트인가 보다 하고 저도 알고 갔는데 그런 행사였죠. 그래서 그 음악회에는 뉴욕의 근방에 계신 그 실향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음악회를 마치고 너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연주자들한테 와서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게 됐죠. 그랬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음악이 이분들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었던 뭔가 아픈 기억을 끌어낼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치유의 역할을 한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나 해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다가왔고 그래서 음악가로서의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고 또 2005년도 제가 평양에 초청받게 된 어떤 그 계기가 돼요. 뭐였냐면 그 테이프가 평양에 전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평양에서는 이 연주자들이 언제 연주를 와서 한번 해라. 고맙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게 그 뉴욕 음악회뿐만이 아니라 그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